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심만 간추린 전력전자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최병조 교수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일 인덕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를 리뷰하고 오늘 새로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덕터에 대한 리뷰입니다. 그 여러 가지 성질 중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 리뷰라고 적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덕터에 흐르는 커런은 컨티뉴어스 해야 되죠. 갑자기 커런이 흐르다가 지로가 된다든가 커런의 밸류가 예를 들어서 2A에서 갑자기 6A 된다든가 그런 점프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회로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덕터 커런의 연속성 컨티뉴어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든 인덕터의 인덕턴스는 세츄레이션 될 수 있다 얘기했죠. 자, 세츄레이션 프로블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되지 않게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되지 않게 서킷이 동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츄레이션 프로블럼, 또 하나는 인덕터의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의 평균 밸류는 지로입니다. 그거를 VCT의 평균 밸류는 항상 지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다른 말로는 그거를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 이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이 만족되면 평균 밸류는 지로가 되죠.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미안합니다. 양단에 있는 전압의 평균 밸류는 지로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실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서킷인 이 솔레노이드 드라이브 서킷,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PSIM 모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플럭스 링키지 밸런스 컨디션입니다. 이 플럭스 링키지 밸런스 컨디션이 나중에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으로 변환됐죠. 그래서 이 플럭스 밸런스 컨디션 아니면 플럭스의 세츄레이션이 왜 발생하는가,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인덕터를 설계하는가 혹은 제작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여러분들이 구입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구입이 되는데, 구입하지 않는 부품이 컴포넌트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인덕터고 하나가 트랜스포머입니다. 물론 이것들도 주문 제작해서 구입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설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하는 디바이스들입니다. 인덕터입니다. 여기에 인덕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토로이달 코어의 카파 와인딩을 여기 3번 감았죠. 1턴, 2턴, 3턴. 그래서 3번 감아서 만든 인덕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덕터의 인덕턴스와 그다음에 람다 세츄레이션 되는 최대 가질 수 있는 플럭스 링키지를 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커런을 흘리면, 그래서 인덕터에 커런이 흐릅니다. 그래서 커런이 ILT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면 ILT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 나오게 되고 이렇게 흐르게 되고, 이렇게 흐른다면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HT가 발생하죠.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H
HT가 발생하고 HT가 발생하면 이 코어는 매그네틱 머티리얼입니다. 매그네틱 머티리얼은 여기에 매그네틱 도메인이라는 뭐 조그만 자석, 막대 자석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몇 개만 그리겠습니다. 이것들이 H가 인가되면 H의 방향으로 전부 다 얼라인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얼라인 된다. 이 H가 빙빙 도니까 이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전부 다 얼라인 됩니다. 얼라인 되고 다 얼라인 됐는데 그때 ILT를 증가시키면 HT가 증가하겠지만 이 더 이상 얼라인 될 수 있는 매그네틱 도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람다 세츄레이션이라는 건 B 맥시멈. B 맥시멈은 B는 뮤 0, 뮤 R, H의 HT죠. HT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거의 맥시멈 밸류에 따라서 Bmax가 결정되고 다시 얘기하면 Bmax가 되면 HT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비례상수인데 이놈이 세츄레이션 되면 이것도 세츄레이션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되고 거기에 S는 이거의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S의 단면적 S는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 N은 넘버 오브 턴스고 여기는 N이 3입니다. 그래서 N이 3인 경우에 N이 3인 경우에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런 식에 의해서 이거는 뭡니까? 렐라티브 퍼미어빌리티 그래서 렐라티브 퍼미어빌리티 프리 스페이스의 퍼미어빌리티 곱한 거고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 곱하고 여기에 LM으로 나눠서 N 스퀘어드 하면 어떤 L이라는 밸류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또 L은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우리가 L을 어떻게 디파인 했냐 하면 L은 델 람다 나누기 델 IA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슬롭입니다. 슬롭. 그래서 이 슬롭이 L이 되는 거죠. 이 슬롭이 L이 됩니다. 이 슬롭이 L이다.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 슬롭이 L입니다. L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인덕터입니다. 근데 인덕터의 오퍼레이션을 시키는데 ILT가 평균 밸류가 여기고 그래서 이게 IL이고 여기에 IL이 이와 같이 트라이앵귤러 웨이폼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IL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모든 PWM 컨버터 서킷에서는 인덕터 커런이 컨티뉴어스하고 이와 같이 컨티뉴어스하고 평균 밸류가 제로가 아니라 어떤 파이나이트한 DC 밸류를 갖는 이만큼의 DC 밸류가 존재하는 그런 DC 밸류를 중심으로 스윙하게 됩니다. 이게 스윙하게 되니까 여기 축에서 커런이 이렇게 스윙하면 이쪽 람다는 이와 같이 스윙하게 되겠죠. 그래서 람다의 변화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는 람다가 여기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증가하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하죠. 그래서 한 주기 동안 델 람다 인크리즈는 델 람다 디크리즈와 같아야 된다. 그걸 플럭스 링키지 밸런스 컨디션이고 이 컨디션이 만족하지 않으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컨디션이 바이올레이션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갔다가 덜 돌아옵니다. 갔다가 덜 돌아오면 이렇게 가서 세츄레이션 되게 되죠. 세츄레이션 되면 슬롭이 0이 되므로 L이 지로가 되고 L이 지로가 되면 그 인덕터에 흐르는 커런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IL은 만약에 이쪽에 전압이 컨스탄트 전압이 양쪽에 연결됐다면 VS라고 그러면 VS 디바이드 바이 L 타임스 T인데 L이 지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이 0이 되면 커런이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의 커런이 흐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정확히 이와 같이 동작을 한다면 일단은 문제는 없는 거로 보이는데 굉장히 위험한 디자인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 이렇게 되는 부분에
람다 세츄레이션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쪽 커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것처럼 동작한다는 거는 조금만 어떤 변화가 생겨도 예를 들어서 뭐 톨러런스가 생겨서 동작점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L이 0이 되고 회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회로가 파괴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불만족스러운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다시 디자인해야 되죠. 인덕터를 다시 디자인해서 람다 세츄레이션이 이 밸류가 아닌 이거보다 큰 밸류가 되게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되는데 새로운 이 IL과 람다 곡선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IL과 람다 곡선이 여기 이쪽에 지웠던 걸 다시 살리면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 파란색과 같이 돼 있다면 파란색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동작을 한다면 아까와 같은 프로블럼이 없죠. 지금은 이 새로운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츄레이션이 되는 게 여기니까 이만큼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덕턴스는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는 그대로 다시 그리겠습니다. 인덕턴스는 그대로 남아있고 인덕턴스는 변화하지 않고 이 람다 세츄레이션을 람다 세츄레이션 프라임으로 증가시키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덕터가 아닌 새로운 인덕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인덕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ILT가 들어가고 ILT가 나오는데 이쪽에 새롭게 디자인된 인덕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건 같습니다. 이 물질이 같기 때문에 이런 건 모두 다 같고 이 B 맥스는 같습니다. 이건 물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코어 머티리얼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코어 재질을 쓰고 그리고 코어의 면적도 단면적도 같고 이 S와 ES가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된 게 뭐냐면 여기는 넘버 오브 톤스가 3이었는데 이쪽에선 넘버 오브 톤스가 2배가 돼서 N은 6가 됐습니다. 6가 되고 이 LM 요 LM이 뭐냐 하면 LM 이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LM이 이걸 뭐라 부릅니까?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원주죠, 원주. 서컨탄스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4배가 됐습니다. 4배. 이렇게 새롭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 L 프라임은 우리가 이건 변화하고 L과 변화하지 않고 L과 같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건 변화하지 않고 이것도 변화하지 않고 이것도 변화하지 않고 N이 물론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화했냐면 이 LM이 4배가 되고 그래서 이 원주가 4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큰, 더 넓적한 코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에다 지금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턴수를 2배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턴수를 2배 증가시켜서 2가 됐죠. 그러면 2의 자승이니까 4가 되고 요놈 캔슬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L 프라임과 이 L 프라임과 L은 같은 L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람다 세츄레이션은 요 B 맥스는 같다 그랬죠. S도 같습니다. 그런데 넘버 오브 턴수가 2배가 됐으니까 이 람다 세츄레이션 프라임은 새로운 인덕터를 이용한 이 플럭스 링키지 세츄레이션 맥시멈 밸류는 원래 밸류의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배가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그림상으로는 뭐 2배가 아닌데 2배가 아니죠. 근데 이게 2배가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안전한 디자인이 된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커브를 여러분들이 이 세츄레이션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 커브를 여기에 인덕터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이게 이제 인덕터 디자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어떤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덕터를 디자인할 때 이런 걸 고려해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코일의 두께도 고려해야 되고 사실은 이거를 윈도우 에어리어라고 그러는데 윈도우 에어리어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꽉 채우는 게 바람직하고 와인딩도 이렇게 한쪽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균일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인덕터와 이 인덕터는 크기와 무게가 다르겠죠. 그죠? 이쪽이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그 대신 이 세츄레이션 되는 플럭스 링키지의 밸류가 2배, 이게 2배 아니지만 2배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디자인할 수 있고 이때는 IL이 커져서 이 IL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이런 스윙을 한다 해도 안전한 동작을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인덕터 디자인은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츄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덕터를 디자인하거나 동작시킬 때는 절대로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단 말은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동작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처음엔 없었는데 그 슬라이드를 한 장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인덕터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인덕턴스가 얼마인가라는 계산할 수 있는데 인덕터를 코어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만드는가? 대한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답 중에 일부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전자회로 책이나 회로이론 책에서 어떤 트랜스포머를 얘기할 때 트랜스포머의 턴스 레이쇼는 얘기합니다. 1대 2다. 그러면 1차가 2번, 2차가 4번 그래도 되죠. 아니면 1차가 10번, 2차가 20번 그래도 1대 2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택할 것인가 또 전부 다 이거의 세츄레이션과 관계에 있습니다. 매그네틱 머티리얼의 세츄레이션과 관계에 있어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도 코어를 사용하고 와인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인덕턴스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덕턴스가 세츄레이션 되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패러데이스 로입니다. 패러데이스 로부터 우리가 뭘 드라이브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인덕터가 있는데 여기에 VL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람다가 있는데 이렇게 람다가 이쪽으로 뭐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쇄교하고 있는데 그 람다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면 여기 전압이 발생하고 관계는 이렇게 된다. 타임 디리버티를 취한 게 바로 VLT가 된다. 그죠? 뭐 컨스탄트도 없고 1입니다. 1. 그래서 이걸 다시 적분형으로 쓰면 이와 같이 되고 요 식을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거를 적분형으로 돼 있는 걸 이쪽을 델 람다 t로 하고 여기를 이렇게 VLT가 픽스돼 있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람다 t의 변화는 VLT가 플러스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파지티브면 람다가 인크리즈하고 네가티브면 람다가 디크리즈합니다. 만약에 VLT가 제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타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람다가 있다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제로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뭐 동일한 거죠. 지금 커런에 대해서 여기는 커런과 람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는 전압과 뭐 또 람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이 어떤 것인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여기에 인덕터가 있고 VLT가 인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VLT가 컨스탄트가 있다면 람다 t가 이렇게 하죠. 만약에 컨스탄트라면 일정한 밸류라면 이 경우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람다 t는 V1에 연결되어 있다면 V1의 t에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V1과 시간의 곱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걸 적분한 겁니다. VL1이 컨스탄트일 때 이렇게 적분이 되죠. 자, 이게 이쪽에 연결돼 있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쪽에 연결돼 있다면 그때 걸리는 전압은 V1이고 만약에 이 스위치가 이쪽으로 연결돼 있다면 그때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V2죠. 한번 따라가 봅니다. V2의 플러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V2입니다. 그래서 그때 밸류는 마이너스 V2가 됩니다. 이 전체를 피리어딕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기 동안 TS 동안 T1 동안은 V1 그 다음에 T2 동안은 V2라면 이때 델의 인크리즈는 이 플럭스 링키지의 증가분은 이 면적이죠. 이 V1과 T가 곱했으니까 이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면적 그리고 이게 네거티브가 돼서 이렇게 되면 이 면적 두 개의 면적이 같아야 되죠. 그래야만 이 인크리즈와 디크리즈가 같아서 플럭스 밸런스 컨디션이 만족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커서 여기에 이만큼의 차이가 생겼다면 이만큼이 남았다면 이게 누적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네거티브 쪽으로 누적됐으니까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이 이 점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에서 세츄레이션 되게 됩니다. 반대가 된다면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세츄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항상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이 만족해야 된다. 이거 볼트 단위죠. 볼트. 그다음에 이건 타임 세컨 밸런스 컨디션. 이거를 람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람다는 뭡니까? VT라 그랬죠. 그래서 람다의 크기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게 지로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죠. 지로는 여기에 있고 뭐 네거티브 밸류에 있다가 증가합니다. 이게 서서히 증가해서 증가하는 양이 요 하나씩 증가하죠. 면적이니까. 그걸 누적하면 이렇게 됐다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는 부분과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하는 부분이 항상 같게끔 돼야만 이 피리어딕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고 그 얘기는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와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플럭스 링키지 밸런스 컨디션을 다른 말로는 다시 쓰면 여기 델 람다 인크리즈는 델 람다 디크리즈와 같고 이 면적과 V1 T1과 V2 T2가 같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평균 밸류가 한 주기 동안 평균 밸류 그래서 VL의 한 주기 동안 TS 동안의 평균 밸류는 TS로 나눠야 되겠죠. 평균 밸류니까. 그 다음에 V1 T1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V2 T2죠. T2.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으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이건 분명히 지로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게 그냥 지로가 되는 거고 이놈은 지로고 이걸 제너럴라이즈 하면 일반화하면 VL의 이 평균 밸류에 일반적으로 지로다. 그죠? 평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주기를 한다면 물론 지로고 두 주기를 한다면 물론 지로고 인티자 멀티플 3배, 4배 정수배로 하면 물론 지로지만 마지막에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이만큼이 남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냐 하면 이 에버리징이 이 피리어드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면 이때 남는 짜투리는 무시할 만큼 작아서 일반적으로 인덕터가 있고 그렇다면 인덕터 양단 전압은 항상 평균 밸류는 평균적으로 지로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많이 이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의 일반적인 표현식이 여기다 다시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중요한 식입니다. 사실은 VLT의 평균 밸류는 뭐 한 주기, 두 주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위칭하는 서킷에서 평균 밸류는 지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이 만족한다. 평균 밸류가 지로다라는 걸 아는 것도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조건이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어떤 인덕터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컨버터의 인덕터가 있을 때 그 회로 해석의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필요하면 뭐 가능한 한 많은 경우에 이 조건을 이용해서 서킷의 오퍼레이션을 이해하는 겁니다. 서킷 웨이폼을 스케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인덕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인덕터에 대한 얘기 했고, 근데 인덕터를 이용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킷 뭐 두 가지 예만 듭니다. 솔레노이드 드라이빙 서킷, 이게 새로운 렉처죠. 앞에 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리마인드 혹은 리뷰입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했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드라이빙 서킷 두 가지 서킷을 얘기합니다. 자, 일단 솔레노이드가 뭐냐면 여기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어떤 이렇게 철이 있습니다. 철. 이것도 이제 자성체죠. 뭐 자성체가 철도 있고 철이 아닌 아이언이 아닌 그 포라이트라는 도자기와 비슷한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전력 전자에서는 도자기 같은 포라이트라고 불리는 그 물질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뭐 일단 여기서 우리는 이게 철이다, 아이언이다 생각하고 여기에 이렇게 와인딩을 감으면 이게 뭡니까? 전자석이 되는 거죠. 전자석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얘기한 전자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열고 닫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이놈이 열렸다 닫혔다 뭐 이걸 또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긴 인덕턴스 L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덕턴스를 L이라 그랬고 L이라는 인덕턴스가 있고 그러면 스위치가 닫히면 클로즈 되면 여기 VL이 닫혔으니까 VS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은 VS 디바이드 바이 L이란 슬롭의 T로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VL은 당연히 VL이 어떤 일정한 밸류가 유지되어 있죠. 자,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가 지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밸류가 유지되어 있는데 스위치가 오픈됩니다. 스위치가 오픈되면 이때 커런이 여기에 있었다면 스위치가 오픈되면 커런이 흐를 수가 없죠. 지로가 돼야 됩니다. 이놈이 이렇게 줄어서 지로가 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이 전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스위치가 닫혔을 때 전압은 VS였는데 여기가 지로입니다. 여기가 지로고 VS였는데 이게 스위치가 열리는 순간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인덕터의 또 하나 이퀘이션 VL은 L DT의 DIL이죠. DIL인데 이 줄어들죠. 마이너스입니다. 이 밸류가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부호는 줄어드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이 슬롭이 여기서 여기 순간적으로 이동하면 슬롭이 인피니티죠. 만약에 이게 약간 어떤 경사를 가지면 굉장히 큰 밸류가 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인피니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인피니티에 전압이 발생하는 거고 폴라리티가 반대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피니티 전압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 양단에서 보면 이 전압에서 이 전압을 더해야 되죠. 더하면 그 전압은 스틸 인피니티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인피니티의 전압이 걸리면 어떤 스위치도 견딜 수가 없죠. 파괴됩니다. 자, 그 동작에 일어나는 현상은 기계적인 현상은 이게 전자석이 되면 여기에 이놈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은 이게 무슨 그라운드가 아니라 벽입니다. 벽, 천장입니다. 실링이고 여기에 있는 거는 어떤 무게를 갖는 물질이고 이건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온댔을 때 이 구간 동안은 이게 자석이 되기 때문에 이놈이 이렇게 딱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이게 오프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오프되면 이놈이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온되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건데 이 서킷은 한 번만 동작합니다. 뭐 한 번도 완전히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스위치를 닫는 순간 여기에 있는 이 매스를 가진 놈이 내려올 겁니다. 이 놈이 내려와서 여기에 딱 늘어붙지만 이걸 띄는 순간 이게 파괴되니까 이 전체가 다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작하지 않는 그런 서킷입니다. 그래서 여기 폴티란 말은 동작하지 않는 솔레노이드 드라이브 서킷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당연하죠. 뭡니까? 이 인덕터의 커런이 컨티뉴이티가 유지 안 되는 거죠. 여기 커런이 없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런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커런이 여기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지로가 되는 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처럼 갑자기 하는 서킷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여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쪽을 추가했습니다. 이쪽을 추가했습니다. 이 서킷을 추가한 이유는 컨티뉴이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덕터 커런의 컨티뉴이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까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스위치가 DTS 동안 닫혔습니다. 스위치가 이렇게 닫히면 여기 닫히면 닫혔습니다. 닫히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이 다이오드는 오프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오프돼 있는 턴 오프된 다이오드를 그리겠습니다. 가운데 하얀색은 이게 오프돼 있는 거고 오프돼 있고 이쪽으로 커런이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커런이 흐르고 그 커런은 아까 얘기한 대로 ILT는 이게 VS라면 VS 디바이드 바이 L 이게 L이라면 LT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커런이 생길 겁니다. ILT입니다. ILT 이와 같이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에너자이즈 되는 거죠. 이놈이 여기에 있던 이게 전자석이 되는 겁니다. 자, 전자석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스위치를 오픈합니다. 스위치를 오픈하면 여기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커런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흐르던 커런이 아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커런의 컨티뉴이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커런이 여기 있던 다이오드를 턴온 시키면서 이쪽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흐릅니다. 그게 이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오면 여기에 다이오드가 턴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다이오드 색칠되어 있는 건 턴온된 겁니다. 그래서 커런이 이와 같이 흐르게 되고 여기에 커런이 이렇게 서큘레이션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건 R이죠. R은 뭡니까? 여기에 커런이 흐르면 여기에 로스가 생기죠. VI 혹은 I 스퀘어 R에 의한 로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토어됐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얘기는 커런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쪽에 에너지가 여기 있던 에너지가 전부 다 사라집니다. 아까 이쪽 오퍼레이션을 보면 이걸 이렇게 온시켜서 커런이 증가하면 여기에 에너지가 쌓이죠. 그 에너지의 일부는 이걸 이렇게 내리는데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사용되고 상당한 에너지가 남아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커런이 지르니까 2분의 1 LIL 스퀘어드 형태로 저장됐던 에너지가 갑자기 0이 되는 거죠. 어떤 여기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회로를 파괴합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여기에서 서서히 컨트롤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서 서서히 에너지가 이 동안은 에너지가 빌드업된 에너지가 여기서 사라집니다. 리무브 됩니다. 디스페이션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충분히 사라져서 커런이 이렇게 증가했던 커런이 여기서 이렇게 사라져서 지로가 됐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또 다른 오퍼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를 에너지 빌드업 피리어드, 에너지 리무벌 피리어드, 다시 에너지 빌드업 피리어드. 자, 얘가 됩니까? 자, 여기에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는 굉장히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고 치고 여기에 L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림은 아까 같은 서킷에서 이쪽 스위치가 닫히고 여기에 다이오드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이오드가 오픈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 커런이 이쪽으로 흐르고 그리고 이쪽 스위치가 오픈되면 이 다이오드가 여기에 있던 다이오드가 턴온 되면서 커런이 이렇게 서큘레이션 하고 그때 발생하는 일은 이 커런이 점점 줄어듭니다. 커런이 어떤 식으로 줄어드는가를 보면 우선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쪽 축이 타임입니다. 타임. 여기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고 이 첫 번째는 회로가 이렇게 여기가 크로즈 된 상태. 그러면 커런이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한 대로 이 슬롭을 가지고 리니어리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이 순간 스위치가 오픈됩니다. 이쪽으로 갔습니다. 스위치가 오픈되면 IL이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흘러서 그런데 여기 R과 L이 있는 이 폴스트 오더 서킷이죠. 이건 너무나 쉬워서 뭐 전자회로 그런 데서 다루지도 않습니다. 자, 그 웨이폼은 이게 이니셜 커런이고 요 순간의 커런이고 그 커런이 익스포넨셜리 감소하고 그 감소하는 타임 콘스탄트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가. 이게 작다면 빠르게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타임 콘스탄트를 가지고 이렇게 감소하는데 그래서 빠르게 감소합니다. 빠르게 감소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지로가 됐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고 다시 오퍼레이션을 하면 이런 오퍼레이션을 반복하게 되겠죠. 자, 됐습니까? 이게 아까 그린 이거의 오퍼레이션을 이제 이거는 온오프 상태만 표시한 거고 이놈은 서킷까지 같이 본 거죠. 해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여기를 본다면 이 부분이 A죠. 여기 G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DTS 동안은 이게 A고 여기에 B에 있는 서킷이 나머지 구간 이 구간 동안 여기에 B에 해당되는 커런이 흐른다.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이쪽 A와 이걸 합치면 당연히 처음에 있던 IL이 돼야 되겠죠. 자,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동작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는데 이거는 그 피스파이스 옛날엔 피스파이스라고 부르고 지금은 오아캐드라고 부르고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하는 거고 요 솔레노이드 드라이브 서킷에 여기가 90V 여기 20옴 이거 다이오드 그 다음에 여기 인덕터가 있는데 180mH 헨리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고 스위칭 피리어드가 이게 TS가 50mS 여기가 0.2입니다. 듀리 레이쇼가 그러니까 이거는 0.2 타임스 50mS이니까 1mS입니까? 1mS이네. 10ms 동안만 이게 온되고 나머지 구간은 스위치가 열려있는 그런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커런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여기 시뮬레이션 웨이폼입니다. IRT를 보면 이게 지금 DTS죠. 요 구간 동안 요 DTS 동안 요 놈이 증가하고 증가하는 슬롭이 이거고 피리어드가 DTS니까 요 픽 밸류는 5M입니다. 그래서 요 밸류가 5M 뭐 정확히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여기에 스토어된 에너지가 얼마인가? 최종적으로 커런이 서서히 증가하면 여기에 쌓인 에너지도 서서히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쌓인 에너지는 여러분들 전자기학에서 배우는 이퀘이션입니다. 매그네틱 필드에 스토어됐던 에너지는 2분의 1 타임스 L IL 이때의 밸류 픽 밸류 5M 더하면 2.25 줄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에너지입니다.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여기 온 될 때마다 그만큼의 에너지가 쌓이는 거죠.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갑니까? 이 에너지가 계속 쌓이면 곤란하겠죠. 그러면 이게 세츄레이션 됩니다.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에서 전부 다 소모가 됐습니다. 여기서 커런이 아까 증가했다가 커런이 여기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커런이 0이 됐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꽝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스토어 됐던 에너지가 여기에 I 스퀘어 R로 I가 이렇게 변화하지만 이 I입니다. I 스퀘어 R로 줄어들지만 여기에서 전부 다 열로 소모됐을 겁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솔레노이드 드라이브를 디시페이티브 솔레노이드 드라이브 서킷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디시페이티브라는 건 뭔가를 에너지를 파워를 소모하는 거죠. 드라이브 서킷이죠. 자, 이 커런 웨이폼을 보면 이렇게 반으로 나눠 보면 이게 A라면 이때는 IS를 통해서 흐르고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 IS가 IL과 같고 그게 스위치에 흐르는 커런 이걸 IQ라고 부르겠습니다. IQ면 세 개의 커런이 다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프되면 아까 이렇게 흐르던 커런이 이제는 이쪽이 패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흐릅니까? 그 커런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 커런이 이겁니다. 그 커런이 여기를 B라 그러면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 B라 그러면 B가 되고 커런이 G로가 되면 에너지가 완전히 소모됐다.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디시페이티브 솔레노이드 드라이브 서킷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은 에너지가 빌드업되고 에너지가 디스페이션 리무브되고 소모되고 다시 에너지를 빌드업하고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압은 여기 전압입니다. VLT 스위치가 닫히면 당연히 이거 오픈되어 있고 닫혔으니까 90V가 여기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밸류가 90이죠. 그래서 이 밸류가 90V입니다. 90V가 되는데 오프되면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따져보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인덕터 커런의 식을 알고 그 식을 미분하면 알겠죠. 자, 그런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게 온타임 동안이고 이쪽이 오프타임 동안이면 요 면적과 A와 B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죠.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입니다. 이게 이제 뭐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이게 완전히 0이 되지는 않으니까 0이 되려면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도 프랙티컬리 자, 이거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를 A, 이걸 B라 그러면 A와 B의 면적이 같아야만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이 만족하죠. 그렇지 않다면 궁극적으로는 세츄레이션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오퍼레이션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PSIM으로 시뮬레이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PSIM이라는 소프트웨어 대부분 알고 있죠. 자, 이게 PSIM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랄 것도 없고 그냥 서킷 다이어그램을 그린 겁니다. 이걸 살펴보면 이게 이제 볼티지 소스고 여기가 리지스터 저항 20옴 다이오드 그다음에 인덕터 솔레노이드죠. 솔레노이드 여기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거 이쪽 흐르는 커런 IL 그다음에 다이오드 커런 IS 이쪽에 나오는 커런 스위치 쪽에서 나오는 커런입니다. 자, 그러고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이게 모스펫인데 모스펫에는 다이오드가 있죠. 이건 뭡니까? 엔티 패러럴 바디 다이오드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PSIM에서 모스펫이 따로 있는 건 없고 다이오드와 항상 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블록은 PWM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블록입니다. 요 PWM 블록 요와 같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PWM 블록의 아웃풋을 여기다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미안합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닌데 누르고 있으면 뭐 원 같은 걸 그립니다. 자,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온오프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거고 요거는 뭐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커런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뭐 이거 있어야만 이 스위치가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만들 때 이거 무슨 블록 같은 건데 이걸 붙여놔야만 됩니다. 자, PWM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에 어떤 PWM 웨이폼이 만들어졌냐 하면 그 웨이폼을 그려보면 이 동안은 ON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여기는 ON 여기는 OFF 뭐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게 만들어졌으니까 ON 타임 동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이 커런이 흐르고 오프 타임 동안은 다이오드 커런이 흐르고 A, B, B 흐르고 뭐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전압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여기가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를 0으로 쫙 한다면 요 에어리어와 요 에어리가 같을 겁니다. 자, 이거 같이 됐습니다. 그죠? 이 PC이 별로 좋은 소프트웨어는 아닌데 이게 좋은 게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뭐 코드랄 것도 없이 프로그램이랄 것도 없죠. 이 회로도를 여기다 쓱 그리면 되고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뭐 그대로 따라서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이 PC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프리 카피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프리 여러분에게 무료로 주는 그런 카피가 있어서 이 강의에 사용된 이제 앞으로 이런 PC임 시뮬레이션 결과를 자주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쓰여진 이 회로도는 그 라이센스 프리 버전, 스튜던트 버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걸 다르게 그리거나 뭐 특별한 기능을 쓰거나 복잡하게 하면 그 무료 버전에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항상 무료 버전에 돌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그와 같이 여기다 작성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모든 건 이해했는데 PWM 블록을 설명합니다. PWM 블록이 이 블록입니다. 이 블록. 근데 PWM이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PWM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웨이폼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컨트롤 전압입니다. 컨트롤 전압은 컨스탄트 밸류입니다. 여기가 0이라면 그라운드라면 어떤 일정한 밸류를 가지는 V콘이 있고 그 다음에 V 램프는 피리어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이 톱니파 영어로 sawtooth 웨이폼이라 부르고 우리말로는 톱니파라고 부르죠. 자, 이거 혹은 이걸 또 램프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램프. 그래서 램프란 말을 많이 써서 V 램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V 펄스라는 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C임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게 만들어지게끔 요거랑 이렇게 같이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박자가 맞아서 만들어지게끔 여기 펄스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 해야죠. 뭐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라미터를 정하면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이제 여기 RS 플립플랍이라는 디바이스입니다. 여러분들 플립플랍 알고 있죠? RS 플립플랍.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OPM이 아니라 OPM과 똑같이 생겼는데 컴패레이터입니다. 컴패레이터는 두 개의 터미널이 있는데 이쪽 밸류가 이쪽 밸류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이쪽이 하이가 되고 반대가 되면 이쪽이 조금이라도 크면 이쪽보다 여기가 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두 개의 신호를 컴패레이터 해서 아웃풋을 플러스 밸류 혹은 그라운드 밸류 혹은 마이너스 밸류도 이렇게 하는 란리니어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볼은 OPM과 같은데 OPM과 컴패레이터가 다른 디바이스입니다. 뭐 여기선 심볼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데 이거는 OPM이 아니라 컴패레이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OPM입니다. 다른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이 콘스탄트인 V콘이 있습니다. V콘. V콘이 이렇게 들어오고 처음으로 이 V펄스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짧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V펄스가 나오는 순간 이렇게 되면 이게 S에 들어가죠. 여기에 S에 들어가면 셋이 됩니다. 셋이 되면 이 밸류가 1이 됩니다. VQ가 1이 됩니다.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마이너스로 와도 이건
이그노어합니다. 여기엔 반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이 V 컨트롤이 있고 이 전압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적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까만색으로 하겠습니다. 까만색 전압이 점점 증가해서 여기를 지나는 순간 이 V램프가 요 전압보다 이 컨스탄트인 V콘보다 커지는 순간 여기가 요 놈이 하이가 되고 요 놈이 하이가 되면 여기가 지로가 됩니다. 지로. 이게 지로가 되면 스위치가 꺼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순간 요때 스위치가 오프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그때 스위치가 오프되고 아까 빨간색일 때 스위치가 온이 되고 여기는 1, 여기는 0, 여기는 계속 0, 여기는 1 이렇게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발생하는 주기를 컨트롤한다면 이걸 조정한다면 이 피리어드를 조정하고 요 밸류를 조정한다면 요 구간 요게 뭡니까? 이 전체가 TS고 요 구간이 DTS죠. 그래서 프리퀀시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듀리 레이시오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PWM 신호를 만들어내는 펑셔널 블록이죠. 이걸 이제 내가 이렇게 뭐 회로도 꾸몄는데 꾸민 것도 아니죠. 간단히 했는데 사실은 이런 거 필요 없이 좀 더 이런 거 필요 없이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PWM 칩, 컨트롤 칩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은가 하면 여기 어떤 노이즈가 발생해도 중간에 이상한 노이즈가 발생해도 그런 노이즈들은 전부 다 무시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요 RS 플립플랍에 의해서 안정된 PWM 시그널은 이런 시그널이죠. 이런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사용합니다. 됐습니까? 자, 또 하나의 솔레노이드 드라이브 서킷인데 이번엔 이름이 다릅니다. 난 디스페이티브 드라이브 서킷입니다. 난 디스페이티브란 말은 파워 로스가 없는 그런 솔레노이드 드라이브 서킷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여기에 있던 건 아까 한 번 할 때마다 여기에 스토어됐던 에너지가 여기에서 소모된다 그랬죠.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모된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디시페이티브. 그래서 사실은 이걸 사용해도 되지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효율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파워 디시페이션이 있기 때문에 전력 전자가 아닙니다. 파워 일렉트로닉스는 PWM 파워 컨버전을 하면서 로스가 없게 아이디얼리 로스가 0이 되게 손실이 없게 하는 겁니다. 손실이 있게 하는 건 뭐 다른 방법이 많습니다. 볼티지 디비전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고 전력 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력 전자는 여기 파워 손실이 없는 그런 난 디스페이티브 솔레노이드 드라이브 서킷이 파워 일렉트로닉스의 대상이죠. 자, 복잡합니다. 여기 이건 아까와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인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에 커런을 계속 흘렸다 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가 2개 있습니다. 스위치가 2개 있는데 이 스위치에 이렇게 화살이 연결된 거는 스위치가 동시에 이쪽에 붙으면 동시에 붙고 떨어지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런 거를 싱크로나이즈드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2개의 스위치가 한 축에 연결돼서 동시에 턴온 되는 거죠. 자, 스위치가 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온돼 있는 구간, 먼저 스위치가 온돼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스위치가 온돼 있습니다. 여기 스위치가 연결됐겠죠? 온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커런이 흐릅니다. 그때 흐르는 커런은 어떤 커런이냐 하면 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커런이 여기서 플러스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흐르는 커런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커런이 흐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전압이 이 스위치가 2개 다 닫혔으므로 여기 전압이 VS고 닫혔으니까 여기가 뭡니까? 지로죠? 그라운드죠? 여기 그라운드고 이 스위치가 연결됐으니까
여기 전압도 뭡니까? VS죠. VS.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VS면 이것도 리버스 바이어스, 이것도 리버스 바이어스. 두 개의 다이오드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시에 오프되어 있죠. 오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스위치가 연결되고 이 스위치가 연결되면 이것도 리버스 바이어스 돼 있고 이것도 리버스 바이어스 돼 있어서 두 개의 스위치가 오프돼 있고 그때 흐르는 커런은 분명히 이쪽 방향으로 커런이 흐를 겁니다. 됐습니까? 이 커런은 리니어리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VL이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그 타임 피리어드는 이게 VS가 되죠. VS가 됩니다. 자, 이제 스위치가 두 개의 스위치가 동시에 끊어집니다. 자,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처럼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고 다 끊어져 있습니다. 다 끊어져 있으면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커런이 흐르고 있었죠. 커런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커런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끊어졌으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컨티뉴이티를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려고 합니다. 컨티뉴어스를 유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서 이 다이오드를 위에 걸 턴온시키고 이렇게 커런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커런이 다시 삥 돌면서 이걸 턴온시키면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커런이 흐르면 되죠. 두 개의 다이오드가 턴온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따져보면 여기가 VS인데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VS인데 VS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플러스가 걸리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VL은 뭡니까? VL은 마이너스 VS가 되는 거죠. VS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여기 전압이 VS인데 이때는 마이너스 VS가 됩니다. 자, 아까는 아까 이 등가 회로는 이와 같이 돼 있고 커런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때 등가 회로는 이 스위치가 전부 다 파란색 스위치가 오프돼 있고 다이오드가 온이 돼 있습니다. 여기 다이오드가 두 개 다 온 돼 있죠. 자, 그 다이오드를 그리겠습니다. 여기 다이오드가 빨간색으로 붉게 칠해 있으니까 온이 돼 있고 커런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 하면 커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릅니다. 커런이 반대 방향 미안합니다. 커런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이 전압이 이와 같이 인가됐으니까 이 구간은 커런이 리니어리 증가합니다. 커런이 리니어리 증가하는 커런이 흐르고 이게 색깔이 바뀌었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커런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커런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리니어리 감소하게 되는 커런이 흐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슬롭은 올라갈 때 슬롭도 내려올 때 슬롭은 마이너스 VS 디바이드 바이 L 올라갈 때 슬롭은 VS 디바이드 바이 L 슬롭이 같죠. 같게 올라갑니다. 자, 이와 같이 되고 자 이러다가 지금 커런이 이쪽으로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이 커런이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오드가 오프된다 그랬죠. 다이오드에 흐르는 커런이 어떤 밸류가 있다가 서서히 줄어서 0이 되면 그 순간 다이오드가 오프되면 다이오드가 오프 상태를 다시 계속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턴온 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런이 흘러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이렇게 딱 픽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태가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도 오프돼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흐르지 않으니까 그때 VL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0입니다. 커런이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 볼티지 드랍도 없죠. 이와 같이 동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레노이드가 이때 동작이 되죠. 이때 솔레노이드가 액티베이트 됩니다. 이때 액티베이트 되고 이때 디액티베이트 되죠.
그런데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가 소모될 때가 전혀 없죠. L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했다 내줬다 할 뿐이고 이 VS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다이오드도 아이디얼 다이오드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 증가할 때는 이놈이 증가한다면 에너지가 이렇게 해서 이때 최대 에너지가 됐는데 그 에너지가 줄어서 0이 됐습니다. 에너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쪽으로 옮겨졌던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쪽으로 에너지가 나왔다가 에너지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리커버리, 여기에 저장됐던 에너지를, 이게 만약에 솔레노이드라면 여기에 어떤 일을 하겠죠. 스프링이 있고 벽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마치고 나서 여기에 스토어됐던 에너지를 다시 원복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볼티지 소스인데 이 커런이 이렇게 나오는 건 뭐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데 커런이 어떻게 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볼티지 소스의 정의가 뭐냐면 볼티지 소스는 커런의 크기와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내는 게 볼티지 소스입니다. 말하자면 배터리 같은 거죠. 이게 배터리였다면 이때는 배터리가 방전되고 이때는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죠. 배터리가 방전되고 배터리가 충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는 아이디얼 배터리와 비슷한 겁니다. 이 에너지가 무한대라서 얼마든지 에너지를 낼 수 있고 또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5V고 여기 R이 있고 여기에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3V라면 어떻게 됩니까? 커런이 이게 2옴이라면 2A 커런이 이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커런이 나오는 거는 괜찮고 이쪽으로 커런이 들어가는 건 이상하다.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커런이 에너지가 즉 커런이 들락날락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이거를 non-dissipative solenoid drive circuit이라고 부르고 이 구간을 에너지 빌드업 피리어드, 뭐 당연히 에너지가 쌓이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때 에너지가 소모됐다. 약간의 아까처럼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여기에 벽이 있고 스프링이 있어서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조금만큼 소모되고 대부분의 에너지가 그냥 있는데 그 에너지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에너지 리커버리. 그리고 여기에 아까 스위치도 열려 있고 다이오드도 열리고 커런이 지로가 돼서 이후에 오픈된 상태. 이건 회로가 죽어 있는 거죠. 여기에 VS와 이 인덕터는 떨어져 있습니다. 회로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리세스 피리어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쉬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를 웨이폼을 한꺼번에 그리겠습니다. 아까 두 개의 스위치가 붙었을 때 그때 커런은 여러분에게 얘기한 대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커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고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러다가 스위치들이 딱 끊어지면 이때 흐르던 커런이 이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흐르는 커런이 요 다이오드를 턴온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이렇게 나오면 커런이 이번엔 이쪽으로 가죠. 자,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를 리커버하는 이거는 에너지 빌드업 피리어드, 이쪽은 에너지 빌드업 피리어드, 에너지 리커버리 피리어드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여기 커런이 지로가 될 때는 다이오드가 오프되고 나머지 상태는 계속 다이오드가 오프돼서 리세스 피리어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는 커런이 이렇게 되고 이건 지워지는 거지. 커런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0에
머무르는 구간, 여기에 흐르는 커런을 IL이라 그러면 IL은 연속적으로 흐르죠. 그리고 ID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커런은 이쪽 커런이 ID죠. ID는 이때는 0고 이때는 이게 ID가 IL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여기 A라 그러면 요 구간이 ID가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여기 VL이 0다 그랬죠. VL이 0다. 커런이 없으니까 0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VL은 이와 같이 주어지고 커런이 0이기 때문에 0가 아니라 커런이 0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0입니다. 이게 만약에 커런이 0이 아닌 어떤 밸류에도 픽스되어 있다면 그래도 전압은 0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특별히 커런이 0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0에서 머무르면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VL은 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면적과 이면적은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히 같죠. 당연히 같습니다. 요 슬롭이 같으니까 올라갈 때 슬롭과 내려가는 슬롭이 같으니까 요 피리어는 당연히 같고 이쪽과 이쪽이 당연히 같고 그래서 이게 같고 이게 A라면 B고 A와 B의 면적이 같다. 볼 세컨 밸런스 컨디션이 만족하게 되죠. 자 여기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자 이그젬플 아까와 똑같은 이그젬플입니다. 뭐 이 구성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밸류들은 아까와 마찬가지고 90V 그다음에 180mH 헨리 이와 같이 되죠. 자 이번에는 IL 픽이 얼마 되냐 하면 요 VS가 90이죠. 90 L 180mH 헨리 그다음에 D가 0.2 TS 5A입니다. 그때 스토어됐던 에너지 자 커런부터 표시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5M이고 그죠? 그때 스토어됐던 에너지는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2.25줄 상당히 큰 에너지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렇게 반을 쫙 나눠 보면 요 놈이 A 뭐 좀 이 스케일이 다른데 A 이쪽을 B 요 같이 됩니다. 요 같이. 자, IS를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 IS를 여기는 IS를 얘기 안 했는데 IS가 스위치가 턴온 되면 IS가 이렇게 해서 인덕터를 통해 흐르니까 IS가 요 IL과 같습니다. 요 구간은 요 절반을 나눈다면 요 절반 되는 구간은 요 놈이 IL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커런이 어떻게 흐르냐면 이와 같이 흐르죠. 이 커런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요쪽 커런이 반대 방향으로 이거는 ID입니다. 이때 흐르는 커런은 ID 이쪽은 IL IL 다시 쓰겠습니다. 이거 IL 이같이 되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때는 에너지가 전압원에서 인덕터로 오고 이때 구간은 인덕터에 쌓여있던 에너지가 다시 전압원으로 가면서 파워 로스가 없는 거죠. 난 디스페이티브 솔레노이드 드라이브 서킷입니다. VL을 보면 당연히 이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이 같다. 이게 A고 B라면 A equals B가 된다. 됐습니까? 자, 요 오퍼레이션이 조금 복잡한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따져보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인덕터의 성질을 전부 다 이용해서 해석하는 거죠. 자, 이건 똑같은 웨이폼을 이거 뭡니까? PCM으로 이용해서 이거 스위치 드라이브 시그널이고 여기에 있는 커런, 그다음에 다이오드 커런, 스위치 커런, 인덕터 전압 이쪽 피스파이스 파형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이거를 여러분들 PC에 옮겨서 나중에
나중에 PC 파일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이센스 프리니까 뭐 제공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진정 그 PC 회사가 원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PC 그거는 개별적으로 그쪽 회사에 가서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걸 그대로 거기다 그려놓으면 이런 웨이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덕터에 대한 얘기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서킷까지 이제 남아있는 파워 스테이지 컴포너는 커패시터와 트랜스포머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칩니다.